엄마, 나 바빠. 용돈 필요하면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 통화 종료. 이게 요즘 부모들이 자식한테 듣는 말이에요. 명절에 형식적으로 안부 묻고 며칠 뒤 계좌로 입금되는 용돈. 자식들은 그걸로 효도 다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돈 보면서 가슴이 무너져요. 제 친구분이 있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한테 아파트 사줬죠. 우리 아들은 효자야라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명절에 전화 한 통 못 받아서 혼자 응급실 갔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난 사랑을 준 게 아니라 나중에 자랑하려고 투자한 거였어. 이게 현실이에요. 명절 끝나고 나면 병원 응급실에 60대, 70대가 제일 많이 실려간대요. 진단명은 고혈압이지만 진짜 원인은 자식들한테 받은 상처예요. 그런데 오늘 정약용이 200년 전에 발견한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알면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일이 없어져요. 역설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온 것과 정반대거든요. 먼저 이 통계 하나만 봐요.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1%, 5명 중 1명. 2007년에는 53%였어요. 15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자식들은 우리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도 순수하게 사랑만 준 건 아니잖아요. 새벽같이 도시락 싸고 학원비 대주고 결혼 자금 대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나중에 자식들이 나를 챙겨줄 거야.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을 거야. 사랑이 아니라 투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 투자가 실패했어요. 정약용 이야기를 해볼게요. 1801년 정약용은 40세에 강진으로 유배를 가요. 아들 둘은 서울에 있고 혼자 강진에 갇혀요. 18년 동안. 여러분 같으면 자식들한테 아빠 외롭다, 보고 싶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약용은 완전히 달라요. 1810년 유배 10년째 되던 해예요. 부인이 다홍치마를 보내요. 결혼할 때 입었던 그 치마. 빛이 다 바랜 치마. 부디 날 잊지 말아달라는 뜻이었죠. 정약용은 그 치마를 5등분으로 잘라요. 그리고 그 바랜 치마 조각 위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는 법을 써내려갔어요. 편지에 뭐라고 썼을까요? 아버지가 외롭다. 와라. 이런 말 없어요. 대신 이렇게 써요. 효제를 실천하라. 형제끼리 다투지 마라. 마음을 잘 다스려라. 자식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자식이 잘 되기만 바라요. 다사는 그 고통스러운 유배지에서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는 대신 오직 자신을 위한 기록에 몰두했어요. 자식 생각에 하루를 보낸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산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18년 후 유배에서 풀려나서 아들들을 만났을 때 아들들은 아버지 앞에서 울었대요. 존경해서요. 아들들은 평생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자기들한테 의존하지 않았으니까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자식들은 의존적인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당당한 부모를 존중해요. 그리고 존중은 사랑보다 강해요. 의무보다 강해요.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애들아, 엄마 심심해. 언제 와? 손주들 보고 싶어. 이게 의존이에요. 우리 삶의 중심이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은 우리를 만만하게 봐요. 심리학자 머레이 보웨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할수록 자식은 더 멀어진다고요.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눈물에서 사랑이 아니라 부채감을 느끼거든요. 부채감은 사람을 도망가게 만들죠. 엄마, 오늘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네 올까봐 기다렸지. 이 말이 자식에게는 엄청난 죄책감이에요. 그 죄책감은 회피로 이어져요. 반대로 이렇게 말하면요. 나
오늘 친구들이랑 등산 갔다 왔어. 요즘 서예 배우는데 선생님이 소질 있대. 자식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엄마 멋있다. 이번 주말에 가야겠다. 우리가 자식을 놓아줄 때 자식이 돌아와요. 이게 역설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나요? 먼저 연락하지 않는 단호함이 필요해요. 이건 자식과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자식의 머릿속에 나 없으면 안 되는 불쌍한 엄마가 아니라 혼자서도 빛나는 멋진 어머니를 다시 조각해 넣는 과정이에요. 한 달 동안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자식이 전화하면 10분 정도 이야기하고 엄마 바빠서 끊을게라고 먼저 끊어요. 명절에 자식들 왔어요? 3시간쯤 되면 너희 바쁠 텐데 이제 가라고 먼저 말해요. 자식들이 놀라요. 엄마가 먼저 보내? 그 순간부터 자식이 당신을 다시 보기 시작해요. 재산을 지키는 영리함도 필요해요. 내 재산 다 너희 줄 건데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세대도 깨닫고 있어요. 자식에게 목매는 삶은 끝났다는 것을요. 재산은 내가 쓰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품격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자식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세요. 하루에 1시간으로 줄여봐요. 나머지 시간에 나를 위한 일을 해요. 책, 운동, 친구, 취미, 뭐든 좋아요. 이렇게 3개월만 살아보세요. 자식들이 먼저 전화해요. 더 자주 와요. 왜요? 우리가 멋있어졌거든요. 나이 들어도 당당하게 자기 인생 사는 부모. 자식이 그런 부모는 존중해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정약용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했고 존중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당당한 분이었거든요. 오늘 이야기 정리할게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식에게 사랑받고 싶으면 자식에게서 자유로워져라. 정약용이 200년 전에 발견한 진리예요.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어요. 충분해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 인생을 살 차례요. 자식 생각 말고 내일 뭐 할지 생각해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어느 날 자식이 전화해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우리가 멋있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설령 자식이 안 와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행복하니까요. 자식이 우리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우리 행복의 조건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요. 중요한 건 나는 자식 없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3개월만 살아보세요. 관계가 변해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존중으로 만나게 돼요. 나이 든다고 초라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당당해질 수 있어요.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우리 인생을 당당하게 살면 돼요. 그게 품격 있는 노년이에요. 그게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함께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찬란하길 바라요.